그림자 속 지혜, 도깨비가 알려주는 인생의 교훈. 조선시대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도깨비와 노인의 만남,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찾아온 도깨비는 인간의 욕심과 겸손함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보세요. 옛것이 주는 따스함과 삶의 위로를 담은 이야기로 밤하늘의 별처럼 마음속 깊이 반짝이는 지혜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조선시대 외딴 산골 마을, 초가집에서 홀로 사는 노인과 도깨비의 첫 만남. 가을의 깊은 밤.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조선 후기, 깊은 산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초가집 한 채. 여든을 바라보는 최 노인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쓸쓸히 앉아 있었다. 평생을 청빈하게 살아온 그의 집에는 그릇 몇 개와 책 몇 권이 전부였으나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아이고, 또 추워지는구나. 올해도 저 문풍지가 버텨줄지 모르겠네. 최 노인이 중얼거리며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으려 헌종이를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훅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이상한 붉은 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누구시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답 대신 낮고 굵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붉은 두루마기를 입은 그 사내는 평범해 보였으나 머리에는 작은 뿔 같은 것이 돋아있고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놀라지 마시오. 최노인, 나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오. 또 도깨비? 그러소, 내가 바로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요. 100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보았소.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장을 오래 지켜보았다오. 노인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으나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도깨비는 방 안의 낡은 목상자에 앉으며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최노인, 당신의 평생이 궁금하오. 어찌하여 이토록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지.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쓸쓸히 웃었다. 별것 있나요? 그저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지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어. 젊었을 때는 나도 벼슬을 꿈꾸고 재물을 모으고 싶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어. 욕심이란 그저 끝없는 굴레라는 것을.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오. 내가 오늘 노인장을 찾아온 이유요. 인간들은 모두 욕심에 눈이 멀어 살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오. 하지만 노인장은 달랐소. 내가 오늘부터 며칠 동안 노인장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소. 그리고 노인장은 그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시오. 노인은 의아했으나 도깨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호롱불은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듯했고 바람 소리조차 마치 오묘한 음악처럼 들려왔다. 노인의 검소한 삶과 도깨비가 전하는 첫 번째 교훈, 욕심에 관하여. 이튿날 아침 노인은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생각하며 눈을 떴다. 하지만 방 한켠에 붉은 두루마기를 입은 도깨비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잘 주무셨소, 노인장? 오늘은 내가 노인장과 함께 마을로 나가려 하오.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으니 걱정 마시고 내 말만 들으시면 돼오. 노인은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호기심에 도깨비를 따라 마을로 향했다. 그들이 마을 장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장사꾼들은 큰 소리로 물건을 팔고 사람들은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마을 부자 김판서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저기 보시오, 노인장, 저 김판서 말이오. 겉으로는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 빼앗아갈까 전전긍긍하지요.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그게 어찌 가능하오? 저 양반은 온 마을에서 가장 큰 부와 권력을 가졌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소? 도깨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김판서를 가리켰다. 자세히 보시오, 저 눈빛과 굳은 표정을. 저 사람의 마음속은 욕심이라는 구렁이로 가득 차 있소. 처음엔 작은 땅 한 떼기가 부러웠고 그것을 얻자 이웃의 큰 땅이 탐이 났소.
그 땅을 손에 넣자 벼슬이 탐이 났고 벼슬을 얻자 더 높은 권력이 탐이 났소.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진 듯하지만 마음속은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괴로워하오. 노인은 김 판서를 유심히 관찰했다. 과연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웃고 있어도 그 눈빛은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했다. 이제 저기 보시오. 도깨비는 장터 한쪽에서 약초를 팔고 있는 젊은 약재상을 가리켰다. 그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 청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롭소. 자신이 캐온 약초가 아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고 매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 밤에는 별을 보며 내일의 꿈을 키우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가오. 노인은 약재상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제 알겠소.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요. 그러소 노인장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소. 욕심을 채우려 할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며 그 순간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법이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온함에 있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마음이 가난하면 그것은 진정한 부가 아니오. 노인과 도깨비는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도깨비는 때로 웃고 때로 한숨을 쉬며 인간들의 모습에 감탄하거나 안타까워했다. 노인장 오늘 본 것을 잘 기억하시오. 내일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소.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날 저녁 노인은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겨 잠이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차되었다. 마을 부자와 가난한 젊은이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 사흘째 되는 날, 도깨비는 노인을 데리고 마을의 또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다.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선 노인과 도깨비는 마을 어귀에 있는 두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쪽은 기와집으로 화려하게 지어진 마을 양반 박참판의 집이었고 다른 한쪽은 초라한 초가집으로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젊은 선비 이수의 집이었다. 오늘은 노인장에게 인연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오. 도깨비가 말을 꺼내자 갑자기 박참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참판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잔치를 벌이는 모양이요. 그런데 참판의 아들은 사실 자신의 실력으로 과거에 붙은 것이 아니오. 돈으로 시험관을 매수했다오. 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수가. 그뿐이 아니오. 저 박참판은 평생 부를 쌓아왔지만 그 재물의 상당수는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강탈하고 이자를 높게 받아 모은 것이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공경하지만 실상은 악행으로 쌓은 부에 불과하오.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저 이수의 집은 어떻소? 도깨비는 작은 초가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수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글을 읽었소. 과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가난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소.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남은 시간에는 이웃들을 돕고 어머니를 봉양하오. 어제도 병든 이웃집 할머니를 위해 약초를 구하러 먼 산길을 다녀왔지요. 그때 이수가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등에는 큰 나무 묶음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이렇게 매일 나무를 해다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 있소. 그런데도 얼굴에 원망의 빛이 없지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오. 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져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오.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은 이를 성공한 사람이라 여기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낮은 곳에 있는 이를 실패한 사람이라 여기지요.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는 법이오. 도깨비는 손을 뻗어 빗방울을 잡았다. 이 빗방울을 보시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빗방울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오. 이수와 같은 사람들의 선행도 마치 이 빗방울과 같소.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선행이 쌓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되는 것이오. 노인은 빗속에서 어머니를 위해 약을 다리는 이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날 밤 노인은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도깨비가 노인을 데리고 떠나는 시간 여행.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다. 나흘째 되는 밤 도깨비는 노인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다. 오늘 밤은 노인장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려 하오. 내 손을 잡으시오.
노인이 조심스럽게 도깨비의 손을 잡자 갑자기 방안이 환하게 빛나더니 주변 풍경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눈을 떴을 때 노인은 낯익은 마을의 모습을 보았지만 어딘가 달랐다. 여기가 내가 살던 마을이지만 왜 이렇게? 노인장의 젊은 시절로 돌아온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노인장이 25살 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오. 도깨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젊은이가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노인은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그 젊은이는 분명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 저것은 그러소 젊은 시절의 노인장이오. 따라가 보시오. 젊은 최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이참판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다. 노인과 도깨비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를 따라갔다. 젊은 최는 이참판을 만나 깍듯이 인사를 하고 말했다. 참판 날이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정성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큰 상인이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참판은 그런 젊은 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재주로는 어림없다. 장사는 타고나는 것이다.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살아라. 젊은 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좌절감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마을을 나서는 길에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고 보자. 반드시 성공해서 그런 자들에게 복수하겠어.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려다보게 될 거야. 노인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품었던 그 감정을 생생히 기억해냈다. 그 후 그는 정말로 필사적으로 살았다. 돈을 모으기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양심을 속이기도 했다. 장면이 바뀌어 10년 후의 모습이 펼쳐졌다. 이제 마흔이 가까워진 최는 작은 재산을 모아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욕심과 불만이 가득했다. 아직도 부족해. 더 많이 가져야 해. 그래야 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노인은 괴로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저렇게 살았던가요? 욕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채. 도깨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노인장은 변하셨소. 그 변화의 순간을 보여드리겠소. 다시 장면이 바뀌어 60살이 된 최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병석에 누워 있었고 그동안 모은 재산은 모두 병을 고치는데 써버린 상태였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그는 홀로 누워 있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돈? 명예?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는가? 그 순간 병든 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되돌아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욕심과 미움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게 되었는지를 생생히 기억해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오. 도깨비가 다시 노인의 손을 잡자 그들은 원래의 시간으로 돌아왔다. 노인의 초가집, 호롱불이 흔들리는 작은 방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소. 하지만 노인장은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했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오. 현실로 돌아온 노인, 마을 사람들에게 도깨비의 지혜를 전하다. 다섯째 날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나 마을로 향했다. 어젯밤 시간 여행을 통해 본 과거의 자신과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한 그는 도깨비의 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도깨비는 그의 곁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했다. 오늘은 노인장이 직접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할 차례요. 나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겠소. 마을 장터에 도착한 노인은 중앙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섰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했던 노인이 갑자기 사람들을 부르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모여들었다. 이웃들이여, 이 늙은이의 말을 잠시 들어주시오. 평생을 살아오며 이제야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싶소.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노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모두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있소.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곳에 있지 않소. 내 젊은 시절 나 역시 욕심으로 가득 차 살았소.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를 원했지만 그것을 얻으려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소.
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다. 특히 부유한 양반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온함에 있어. 남에게 베풀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것이요. 노인은 장터 한쪽에서 약초를 팔고 있는 젊은 약재상을 가리켰다. 저 청년을 보시오. 가진 것은 적지만 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오. 그리고 저기 이수라는 젊은이, 어머니를 봉양하며 이웃을 돕는 그의 삶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이 가리키는 사람들에게 향했다.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이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자 어색해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마을에도 부자가 많소. 하지만 그들 중 과연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가? 재물을 쌓을수록 더 큰 불안에 시달리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큰 두려움에 떠는 삶. 그것이 과연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 마을의 부자 김판서와 박참판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도 노인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고 느끼는 듯했다. 이 늙은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소. 당신은 지금 행복하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오? 노인의 질문에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아이가 외쳤다. 할아버지, 저는 엄마가 안아줄 때 가장 행복해요. 그 순수한 대답에 사람들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 속에는 깨달음의 빛이 스며들었다. 노인은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렇구나. 내가 가장 현명하구나. 사랑과 온기,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까? 노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노인을 찾아와 삶의 지혜를 묻기 시작했고 노인은 도깨비에게서 배운 지혜를 나누었다. 도깨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흐른 후 도깨비의 가르침이 마을을 변화시킨 결과와 노인의 평온한 마지막. 세월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노인이 도깨비를 만난 지 1년이 지난 후였다.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다. 특히 김판서는 자신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박참판은 젊은 선비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제 81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많은 이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할아버지, 도깨비 이야기를 또 들려주세요. 노인 곁에 앉은 아이가 조르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도깨비가 알려준 가장 중요한 지혜를 들려주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행복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깨비가 내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지. 그때 노인의 눈에 익숙한 붉은 빛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노인은 느티나무 뒤에 서 있는 도깨비를 볼 수 있었다. 도깨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노인은 마지막으로 도깨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1년이 지났소, 노인장.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전하려 했는데 오히려 당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소. 인간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노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나야말로 감사하오. 당신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어. 이제 곧 나의 여정이 끝나가는 것 같소. 도깨비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장의 육신은 떠나도 노인장이 전한 지혜는 이 마을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생이 아니겠소? 그로부터 며칠 후 노인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노인의 장례를 치렀고 그가 앉아 이야기하던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도깨비가 조용히 나타나 비석 앞에 섰다. 그는 손을 뻗어 비석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잘 가시오. 노인장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오. 그리고 도깨비는 붉은 빛을 내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마을에는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고,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 있으면 신기하게도 깨달음을 주는 일이 생겼다. 사람들은 이것이 도깨비의 장난인지 아니면 노인의 영혼이 계속해서 마을을 지켜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작은 산골 마을에는 도깨비의 지혜와 노인의 따뜻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그림자 속 지혜, 도깨비가 알려주는 인생의 교훈은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의 한 산골 마을에서 노인과 도깨비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욕심보다는 감사함으로, 미움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우리 삶의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도깨비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부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의 도깨비 방망이가 한 가난한 나무꾼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뜻밖의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다음에 듣고 싶은 전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